공간 좌표입니다.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공간 도형까지였죠. 보통 거기까지 공간 도형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공간 좌표부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공간 좌표 다음부터 이제 공간 좌표가 끝나면 그 뒤에 벡터가 나오죠. 벡터가 마지막 3단원인데요. 벡터가 제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간 좌표만 잘 정리하시고, 일단 공간 좌표는 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간 좌표를 예전에 없어졌던 교육과정인데 다시 생겼거든요. 공간 좌표의 방정식,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공간 좌표를 이용해서 공간 도형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간 좌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을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나오는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축인 거죠. 그림을 그리자면. 근데 칠판에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그리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 앞으로 나오는 축을 X축으로 둡니다.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이라고 두죠. 그래서 축의 좌표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이런 방정식을, 이런 그 방법을 공간 도형의 좌표 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 362번 문제 보시면 362번에 점 A 좌표가 2,-1,3, A점 좌표가 2,-1,3 이런 식으로 X, Y, Z 이게 순서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다 가 이렇게 있는데 걔를 X축에다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점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반대로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온 거리는 똑같은 상태에서 반대로 넘겼기 때문에 X를 제외한 나머지 둘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를 B라고 했으니까 B점의 좌표는 2, 1, 3 이렇게 X축에서 대칭이면 X좌표는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만 옮겨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YZ 평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면 YZ 평면이 칠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YZ 평면이니까 이 칠판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방법을 말해요. 그러면 YZ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점을 뒤로 넘겼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YZ 평면에 대해서 반대로 넘겼으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넘어가는 거죠.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은 그대로 있고 X좌표가 뒤로 넘어간대요. 그렇죠? 그래서 YZ 평면의 반대, 그러니까 대칭인 점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그때는 X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네요. 선생님 잘못했네요.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YZ 평면 위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 점을 YZ 평면 위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X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좌표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B라고 점 B에서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했으니까 C점의 좌표는 X가 0일 거고 Y하고 Z는 살아있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을 구해주면 결과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외워놓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X축 대칭이다 그러면 나머지 둘의 부호를 바꾸시고, 그리고 XY 평면 대칭이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 Z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고요. 어떤 점을 X축 위로 올렸다라는 건 X좌표만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어떤 점을 YZ 평면 위로 올렸다 그러면 X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 위의 점이라면 축 위의 점이면 나머지 좌표가 0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YZ 평면 위의 점이라면 X가 0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366번 문제 보시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옵니다. 우리 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x1-x2의 제곱 플러스 y1-y2의 제곱으로 끝난다면 당연히 공간이기 때문에 z1-z2의 제곱까지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이거는 그냥 공식에 대입하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그 36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점의 좌표가 3,2,1입니다. 그죠? ZX 평면의 대칭이죠. ZX 평면의 대칭이니까 누구의 보호를? 그렇죠. Y의 보호를 바꿉니다. 그 Y의 보호를 바꾸면 그 점을 P라고 잡는다고 했죠. 그러면 3,-2,1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Y축의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면 누구의 보호를 바꿉니까? 그렇죠. 나머지 둘의 보호를 바꿔주면 되는데 Y축의 대칭이니까 요곳에 Y축의 대칭이면 나머지 둘의 보호를 바꿔주는 거겠죠. Q를 잡아주게 되면 Y축의 대칭이니까 나머지 둘의 보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거리 구해주면 되죠. 루트에다가 두 개 빼면 6이니까요.
6의 제곱 갖다 쓰면 되고 2개 빼면은 뭐 마이너스 하죠. 반대로 빼도 되니까. 그러면 4의 제곱 갖다 쓰면 되고 2개 빼면 그렇지 2의 제곱 갖다 쓰고 루트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것들은 쭉 한번 풀어보시면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유형 3으로 넘어가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라고 했죠.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 구하는 식으로 거리 구해서 둘 거리를 이꼴로 놔주시면 됩니다. 374번. 나머지 문제는 모두 당연히 숙제입니다. 숙제로 풀어오시고 노트에 정확하게 풀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고 못 푸는 문제들은 따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A점의 좌표가 3,2,1이죠. 4,2,1입니다. B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B는 마이너스 3,3,3. 교육과정 바뀌고 입시도가 바뀌면서 기하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잘 해보세요.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근데 Y축 위의 점이랍니다. Y축 위의 점이면 Y축에 이렇게 점이 하나 놓인 거죠. 그럼 나머지 좌표들은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Y축 위의 점의 좌표는 0, B, 0 정도 써주면 되는 거고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서로 같다고 놔주면 되죠. 그럼 4에서 0 빼면 16이 될 거고 여기는 뭐 B-2의 제곱이 되겠네요. 2개 빼면 1의 제곱이 되겠죠. 2개를 빼주면 여기는 9가 되는 거고요. 여기 2개 빼주면 B-3의 제곱이죠. 여기 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B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B제곱 그대로 날아가니까 1차 방정식 정도만 풀어내시면 돼서 B는 3이다 라는 결과를 쉽게 보낼 수 있죠.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정사형이 나와요. 자, 보세요.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YZ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분이 이렇게 있죠. A점이 있고 B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갖다가 YZ 평면 위로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사형이라는 게 선분의 평면에 수직이 되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되는 거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정사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A점과 B점은 YZ 평면 위쪽에 있으니까 뭐 지금 편의상 위쪽으로 그렸으니까 그럼 X 값이 모두 양수란 얘기예요. YZ 평면 위에 있으면 X좌표가 양수란 얘기고 아래에 있으면 음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가 모두 양수란 얘기인데 걔를 YZ 평면 위로 올렸다라는 건 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X는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아까 어떤 평면 위에 있을 때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A점, B점의 좌표를 구했을 때 A', B'이라는 정사형이 되는 점의 좌표는 그 평면의 나머지 그죠? YZ 평면이니까 X좌표를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 3, 7, 8번 문제 보시면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7,3이에요. 그리고 B점의 좌표는 얼마나 나왔죠? 1, 2, 마이너스 1인데 이런 직선과 ZX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ZX 평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가 ZX 평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 직선과 평면이 이 두 선분, 직선 AB죠. 직선 AB와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건 이걸 쭉 밑으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그죠? 만들어준 다음에 사이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니까 결국 정사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얘를 원래 길이, 여기는 그림자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ZX 평면 위로 올렸다라고 얘기하면 A'점은 Y가 B였으니까 Y 대신 0을 갖다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B'점도 YZ 0을 갖다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이 거리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해줍니다. 우리 길이 구하는 공식은 다 아니까 길이는 뭐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길이를 구해주면 이 길이가 5 루트 2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죠.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A', B'의 길이는 이 길이가 5가 나온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을 거리 구한 거니까요. 거리 구하면 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테타를 구하라고 나온다면 원래 길이가 5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그림자의 길이가 5 달아 써주면 되는 거죠. 두 개 지어주면 되니까 세타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각이니까요. 뭐 세타는 특수각이라 뭐 45도 써줘도 되겠죠. 자, 381번 문제 볼게. 두 점 A, B와 XY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여기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XY 평면이에요.
근데 A점의 좌표를 보면 1,4,3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Z좌표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3으로 나왔죠. 그래서 XY 평면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XY 평면 위쪽에 있는 점의 특징은 Z좌표가 그렇지 양수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점의 좌표가 B점의 좌표가 여기 A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B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B점의 좌표가 2,2,3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Z좌표가 그렇지 양수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튕겨나가는 요 길이의 합에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죠? 우리 왜 예전부터 풀었던 바운딩 문제라고 이렇게 된 문제 최소값 구할 때 하나를 반대쪽으로 넘긴 다음에 쭉 연결하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죠. 두 점 모두 다 XY 평면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한 점을 XY 평면에 대해 대칭점을 구해주고 B'점으로 대칭점을 구하면 Z의 좌표를 바꾸면 되니까요. 2,2,-3으로 Z좌표를 바꿔준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구해주면 이게 그럼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XY 평면과 만나는 그 점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점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만 구해주면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4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다음 넘어갈까요? 자, 선분의 내분점은 우리 외분점을 이제 없어졌으니까 내분점 공식 아시죠? 우리 예전부터 공식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내분점 구하는 공식만 외우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간단하게 385번에 이거는 공식 문제니까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5,2이고요. B점의 좌표가 4,2,-1이거든요. 여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요. 그 점 P인데 이 P점은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내분점 공식은 둘을 일단 더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대각선, 그래서 둘을 더해주죠. 4하고 마이너스 4니까 여기 0 되겠네요. 3 두 개를 더해서 쓰고 여기는 2하고 1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12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3분의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4니까 여기는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분점 구하는 방법이야. 뭐 공식만 내보시면 되니까 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분점 스킵할게요. 그 다음 7번 문제 보시면 7번도 뭐 간단하게 7번이나 389번 389번 문제 보면 A점의 좌표가 3,A,4라고 나왔고요.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1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게 되면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5분의 갖다 쓰면 되고 대각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고요. 여기 6이거든요. 마이너스 3 쓰면 되고 두 번째 5분의 갖다 쓰고 대각선 6이고 대각선 2A 갖다 쓰면 됩니다. 5분의 갖다 쓰고 대각선 3이고 대각선 8이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된다? 10이 될 텐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ZX 평면 위에 있대요. ZX 평면 위에 있다면 당연히 누구 좌표는 0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ZX 평면 위에 있으니까 Y 좌표는 0이 돼야 돼서 네가 이꼴 0이구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뭐 분자가 0이 됩니까?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뭐 난이도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8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8로 뭐 선분 내분점의 활용이라고 나왔는데 뭐 활용까지는 아니고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3 볼까요? 4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왔네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을 텐데 요 점의 좌표를 A점의 좌표 여기를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주고 여기를 B점의 좌표 2, 1,0이라고 써주고 여기를 C점의 좌표 0, 1,0이라고 써주고요. 마지막 D점의 좌표가 없네요. 그 D점의 좌표를 A, B, C라고 둡시다. 평행사변형의 특징 아시죠? 점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개 연결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기 때문에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중점은 어차피 다 2로 나눠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4죠? 그냥 4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죠?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중점 굳이 다 2로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죠. B 플러스 1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그죠?
마지막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뭐 C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 C는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평행세변형이니까요. 그죠? 일단 길이가 같다는 그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길이보다는 일단 점의 좌표로 먼저 접근을 해주시면 식은 쉽게 구분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무게중심입니다. 마지막 얘기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파일에서 공간동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구의 방정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배우시고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이 저 뒤에 다시 나와요. 벡터를 배워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신 후에 벡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96은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 뭐 눈치를 좀 챘겠죠. x1, y1, z1 이렇게 나와 있고 B점의 좌표가 x2, y2, z2라고 나와 있고 C점의 좌표가 x3, y3, z3라고 주어져 있을 때 무게중심은 뭐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3개 더해서 3으로, 요거 3개 더해서 3으로 여기까지가 평면 좌표였으면 하나가 더 있죠.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죠. 뭐 그냥 공식만 해오시면 되는 거라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 A점의 좌표가 거기 396번 보시면 A점의 좌표가 A,2,3이라고 주어져 있고 B점의 좌표는 0,B,1이라고 나와 있고요. C점의 좌표는 4,3,C라고 나와 있어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무게중심 G의 좌표가 1,3,5니까 요거 세 개를 더해서 A 더하기 0 더하기 4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3배 해주면 되는 거고 다시요. 요거 세 개 더해서 B 플러스 5라고 썼을 때 얘를 3으로 나눈 값이 3이니까 여기 9가 돼야 되는 거고 요거 세 개를 더해서 C 플러스 4를 더해주면 그 여기다 3배 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15가 되겠구나. 그래서 ABC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좌표는 굉장히 쉽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공간좌표를 잘 하셔야 공간동의 방식도 쉽게 정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해보시고 저 뒤에 있는 문제, 연습 문제는 이 뒤에 파일까지 다 들으시고 연습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틈틈이 교과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놓으시고요. 기말고사도 잘 봅시다. 고생했습니다.